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오늘 미디어로 이어갑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랜만입니다. 휴가를 갔다 오신 게 맞나요? 휴가 갔다 왔죠. 제 방식의 휴가입니다, 이게. 아, 네, 그렇군요. 페북에 올라오는 거는 거의 일처럼 올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월간 조선이 그랬잖아요. 직업이 2시간마다 한 번씩 트윗하는 거. 그러니까요. 예. 휴가를 가시길래 SNS도 쉬시는 줄 알았습니다. SNS 없으면요, 숨을 못 쉽니다. 자, 그래요. 정상근 기자와 함께 다시 또 미디어계의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정찬영 전 MBC PD가 YTN 사장이 됐다. 이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김보영 아나운서와 방송을 하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정찬영 사장은 오는 9월에 YTN 임시 주주총회 그리고 이사회를 통해서 신임 사장으로 공식 선임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직 정식 사장은 아닌데, 예. 그래도 이미 내정이 됐으니까 사실상 사장이 된 셈이죠. 예. 그래서인지 이제 YTN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일단 이 변화의 시작이 보도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YTN은 뉴스 전문 채널이니까 이 보도국이 거의 알파에서 이제 오메가인데. 사실 신문사에서 편집국 같은 위상이죠. 근데 이제 예능도 하고 드라마도 하면은 보도국은 이제 여러 직능 가운데 하나가 될 텐데, YTN은 이제 뉴스를 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도국이 사실은 심장부죠. 그렇습니다. 보도국의 심장부니만큼 이 보도국장이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YTN이 신임 보도국장으로 해직 기자 출신인 현덕수 기자를 선임을 했습니다. 선임 아닙니까? 해직 기자들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해직 기자분들 중에서 가장 선임이고, 예. 총 6분이 YTN에서 해직이 됐었는데, 그 전에 이제 3분은 복직을 했었어요. 2014년인가 그랬는데, 그 이후로 다른 나머지 3분들은 복직을 못했었는데, 이 현덕수 기자는 복직이 늦어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노종면 기자와 함께 이제 복직을 했죠. 네, 노종면, 조승우, 현덕수 이렇게 3분이었는데, 작년에 다시 YTN에 돌아가게 되셨어요. 어쨌든 이 인사를 낸 사람은 김호성 YTN 사장 직무대행인데, 김호성 씨가 현덕수 기자를 편집국장으로 선임을 할 일은 없고 아마 정찬영 사장과 조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찬영의 1호 인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현덕수 보도국장 내정자는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에 YTN 낙하산 사장 저지투쟁에 나섰다가 해고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 11월에 YTN 해직자 3명이 복귀를 했을 때도 복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지난해 이제 복귀를 겨우 이제 했고, 그 이후로 이 YTN 보도국 혁신을 기획하는 산하협 태스크포스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후에 또 YTN 이사회가 최남수를 선임을 하면서 다시 또 선봉에 서서 이 최남수 퇴진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이 해직 기자로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후배들 앞에 서서 이렇게 최남수와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셨는데, 어쨌든 이 현덕수 기자가 드디어 이제 보도국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근데 현덕수 내정자의 내정 소식을 담은 기사들을 쭉 봤는데, 예. 현덕수 내정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YTN이 가야 할 길을 고민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바로바로 이제 어떤 보도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들이 쭉 나오던데, 본인께서 지난 2일에 YTN 혁신안 설명회를 직접 진행하기도 하셨고,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좀 확신에 차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미디어오늘 인터뷰를 보면 현덕수 내정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종편을 중심으로 평론 뉴스가 대세인 양 자리를 잡고 있다. 평론가들을 출연시켜 평론 뉴스를 하는 것이 제작비도 적게 드니까 취재 현장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YTN도 그런 평론식 보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편승했다. 이런 보도가 YTN 취재력과 브랜드의 힘을 약화시켰다. 뉴스 혁신안을 만들며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다짐했다. 우리 취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도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 생각에도 정말 옳은 방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 평론이 많기는 한데, 물론 이제 평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팩트가 좀 부족한 시대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YTN이 뉴스 전문 채널로서
취재를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한 거는 정말 인상 깊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덕수 신임 편집국장 내정자가 이렇게 구상을 밝혔는데 이제 일주일 안에 이 현덕수 내정자는 보도 정책과 보도국 운영 방침을 사내에 공표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로 다시 일주일 내에 보도국원들의 임명동의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예. 사실 YTN에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도 처음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지난해 8월에 강흥식 YTN 보도국장이 조준희 전 사장이 사퇴를 한 이후에 보도국장직을 내려놨었는데 그 이후로 뭐 사장 선임이 지연이 되고 최남수 사태도 있고 하면서 계속 이 강흥식 국장 체제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지금 YTN에서 보도국장이 새로 바뀌는 거고 그게 이제 해직 기자 출신이자 보도에 대해 명확한 구상을 지닌 사람이 보도국장으로 선임이 된 것 같아서 YTN이 이제 좀 과거의 명성을 좀 되찾는 그런 길로 가기를 바라봅니다. 예, 그래요. YTN이 제 갈 길을 찾아야 할 텐데 말이죠. 뭐 이미 정상화 단계에 접어든 KBS, MBC도 애를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YTN은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KBS, MBC는 비판적인 기자들, 나름대로 또 에이스들 아니었습니까? 이 에이스들이 송두리째 배제가 되고 거의 뭐 왕따가 되고 그랬던 상황에서 이들이 이제 현직에 복귀한 거 아니에요? YTN은 사실 뭐 특별히 왕따되고 배척되고 그런 건 거의 없었고요. 있었다면 해직 기자들인데 그 나머지들은 또 이런 앙시앙 레짐 시절에 잘 견뎌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바뀌고 또 투쟁에 불이 붙으면서 그동안 공정방송 회복 투쟁을 전개해 왔는데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난 세월에 덕본 사람들이다. 지난 세월에 뭐 아무 역할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적폐 세력과 개혁 세력의 그 구분선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계가 좀 모호하고 얼마 전에 이제 최남수 퇴진 투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내려졌던 게 구성원들의 신임 투표, 불신임 투표였었죠. 예. 근데 이제 불신임 투표가 결과가 불신임과 신임이 한 55대 45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KBS나 MBC는 분명히 청산해야 될 적폐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절대 다수는 아니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 YTN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이제 강력했던 투쟁이 있었던 사업장이긴 하지만 그 이후로 딱히 뭐 누가 이제 유배를 간다거나 사실 그럴 수도 없는 게 YTN은 보도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보도국에서 배제를 하면은 딱히 보낼 데도 없거든요. 그렇죠. 뭐 지방국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어서 예. 지난 정권 때 뭐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지난 정권 동안 이제 탄압받았던 사람들 뭐 이것이 좀 경계가 좀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네. 잘 구별하고 이거 하나로 묶기가 좀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는 결국 시금석이 이거라고 봅니다. 이른바 YTN 3대 적폐로 불렸던 인사들이 있잖아요. 뭐 굳이 여기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뭐 계속 거기서 직을 유지한다든지 이러면은 이거 뭐 YTN 개혁은 난조를 겪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테고요.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깨끗하게 용퇴를 한다. 뒤늦게라도 명예로운 퇴진을 한다. 이런다면은 어느 정도 개혁의 물결이 닿은 YTN이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이번에는 좀 짜증나는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되게 좋은 소식인데 과정이 좀 짜증이 나가지고요. 예. 무슨 소식이냐면 MBC 김세희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MBC 입장에서는 정말 축복 같은 일인데 그런데 이제 나가면서까지 진상을 부리더라고요. 부끄러움을 진짜 모르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게다가 이게 진상을 넘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일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김세희가 지난 8월 1일에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MBC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MBC를 떠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이후 저를 비롯해서 80여 명의 직원들이 마이크를 빼앗기고 취재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가요. 그러면서 뭐 자기가 뭐 한 달에 100만 원의 월급을 받았고 그래서 뭐 생활력이 사라진 상황이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이제 앞으로 MBC를 벗어나서 더 활발한 활동을 하겠고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김세희의 이런 내용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가 되자 이 MBC에서 바로 반발을 했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세희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김세희는 최승호 사장 때문에 마이크를 빼앗기고 취재 업무에서 배제가 된 게 아닙니다. 예. 김세희는 지난해 2월에 서울 상암동 MBC 신사옥 앞에서 열린 이 친박 집회에 참석을 해서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쓰인 팻말을 든 친박단체 참가자하고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이건 공영방송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죠. 예. 그리고 지난해 말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로 사망한 고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김세희는 백민주아 씨가 이 시댁인 발리로 간 것에 대해서 사실상 아버지를 안락사시킨 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참 미친놈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인을 인터뷰에 위장을 시켜서 동원을 했다라는 의혹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트 손님이 아닌데 뭐 마트 손님인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뭐 그런 의혹들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MBC가 분명히 좀 경위에 대한 조사를 해야 했고 또 문제가 드러나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긴 했어요. 예. 하지만 김세희는 역시나 MBC 정상화위원회의 소환에 대해서 조사에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장겸 패거리여서 최승호 패거리가 마이크를 뺏은 게 아니라 공영방송 언론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벌이고 자기 마음대로 치거리다가 이제 소송에 걸려서 징계 수순에 들어간 것이죠. 아이고, 저 최승호 사장이 김세희로부터 그런 모략 당하지 않으려면은 김세희에 대한 징계를 해제해야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김세희가 분명히 의혹이 있고 또 잘못한 점이 있는데 이걸 징계도 없이 넘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조직의 수장이라면.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조사를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기 발령을 받은 거고요. 예. 그리고 대기 발령을 받으면 기본급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월급 100만 원 받았다. 뭐 이거는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마이크를 빼앗기고 막 이렇게 취재 업무에서 배제가 돼서 뭐 100만 원씩 받았다고 하는데 대기 발령은 어쨌건 그렇고 또 하나는 그 이후로 자기가 휴직을 신청해서 휴직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자기 마이크를 뺏었다 뭐 이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휴가를 냈다는 거죠. 어허. 그리고 그 휴직은 아마 무급 휴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 쪽 주장에 따르면요. 예. 이 MBC 관계자가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기 발령 상태가 아니라 휴직 상태다. 아버님이 아프시다고 해서 자신이 원해서 휴직을 낸 것인데 대기 발령 때문에 월급을 조금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1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도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회사도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본인이 휴직을 사정사정해서 휴직을 한 것인데 휴직 얘기는 하지 않아 회사에서는 게시물에 수정 요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대로 사직서 수리하면은 자기 해직됐다고 얘기하고 다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좀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 막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극우적인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김세희가 퍼뜨린 저 가짜 뉴스를 뭐 이상한 매체들이 가져다가 이제 확산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김세희 페북을 보니까 그 어떤 그 유튜브에서 이 김세희 주장을 그대로 옮겨 쓴 모양인데, 근데 진짜 그나마도 웃긴 거는 이 김세희 사진하고 멘트를 갖다 놓고 밑에 자막으로 안철수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황당한 일도 있었는데, 그래놓고 이제 김세희는 어제 새벽에 페이스북을 또 해서 실업자로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취하려는데 왜 이리 시비 거는 인간들이 많은 건지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솔직히 네가 실업자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진짜 관심이 없는데 이게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같은 실업자로서 좀 충고를 드리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김세희 씨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김세희 씨가 어디 가서 나 해직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지금 또 딴 건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 취재원 조작 의혹이 있잖아요. 이 건과 관련해서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서 뭐 문제가 없으면은 사표 수리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의거해서 아주 중대한 범죄니까 여기에 따라 해직 등의 그런 징계 수순을 밟아서 처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해직당했다는 얘기를 함부로 못 하고 다녀요. 자기 치부를 얘기하고 다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가 스스로 사표를 낸 건데, 또 사표 내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근데 지금 해직됐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자꾸 이렇게 그동안 이런저런 말들을 SNS에 남겨왔단 말이죠. 전 이런 상황을 보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은 그래도 지금 MBC에 끝까지 남아서 정상화를 도모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MBC에 대한 애사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 애사심 때문에 사실 방송 공정성 투쟁을 벌였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겨왔는데 아니 무슨 김세일 지금 탄압받은 것도 없으면서 계속 뒷담화만 하다가 결국 사표를 내요. 이걸 보면은 아이고 얘네들이 자기들이 MBC를 쥐고 흔들 때 MBC를 다 망쳐놨듯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애사심 따위는 없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네, 게다가 또 웃긴 게 뭐 얘네들은 그냥 자기들이 무슨 보복 같은 걸 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러기에는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실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또 하나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좀 웃긴 거는 얼마 전에 이 김제동 씨 MC를 반대하면서 김제동이 앵커를 맡는다 뭐 이렇게 거짓 주장을 했던 이 KBS 공영노조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노조원들이 확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KBS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데 그 적폐들이 다 거기 노조로 가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노조가 방패막이가 돼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되게 착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가 KBS 라디오 진행자로 발탁이 됐을 때 공영방송 노조에서 김용민이는 예전에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옳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아이고 내가 참 지난 날에 대한 바라지 못한 말을 해서 심려를 끼쳤구나라면서 반성할 텐데 이 양반들이 뜬금없이 수전 라이스 특별보좌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라이스는 같은데 수전 라이스가 아니라 콘돌리자 라이스를 얘기했어요. 그 수전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보보좌관 아니에요. 오바마 정부 때 콘돌리자 라이스는 부시 행정부 당시에 그 국무장관이었고 공화당 정권 때 국무장관이었거든요. 정당도 다른데 라이스라는 이름에 혼동돼가지고 참 하여튼 재밌는 분들입니다. 하여간 이 양반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만난 정상근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